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 4 무대에서 단 한 번의 등장만으로 흐름을 바꿔버린 인물 홍성윤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가장 강력한 화제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참가자 소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시간과 선택을 거쳐 이 무대에 서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겨울 미스트롯 4 첫 방송이 공개된 직후 가장 많이 회자된 이름은 우승 후보도 방송 분량이 많았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국악이라는 단어와 함께 동시에 언급되며 시청자와 마스터 모두를 멈춰세운 이름, 바로 홍성윤이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무대에 오르던 그날, 심사석에서는 유난히 비슷한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여러 마스터가 동시에 느낀 공통된 확신이었습니다. 그 반응 속에는 놀라움만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트로트와 국악, 전통과 대중, 기술과 감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마침내 등장했다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의 무대는 화려한 장치나 계산된 연출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강하게 남았고 꾸미지 않았기에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홍성윤은 어떻게 만들어진 가수일까? 왜 그녀의 무대에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을까? 그리고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한 이 사람의 시간과 가족, 선택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영상이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홍성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그녀의 출발점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뿌리는 대중가요가 아니라 국악, 그 중에서도 가야금 병창이라는 극도로 고된 예술 분야에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12줄의 현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음정과 호흡, 감정을 유지해야 하는 극한에 가까운 집중력을 요구하는 예술입니다. 손은 끊임없이 현을 뜯느라 상처가 생기고 성대는 쉬지 않고 혹사됩니다. 연주에 집중하면 노래가 흔들리고 노래에 몰입하면 연주가 무너집니다. 이 균형을 몸에 새기는 과정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됩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보이는 홍성윤의 안정감은 타고난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손끝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히기를 반복한 시간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흔히 말하는 국악 엘리트 코스에 가깝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았고 가야금 병창의 정통계보를 잇는 정계진 명인에게 사사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이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7년 상주전국 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이 기록은 국악계에서 이미 실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홍성윤은 미스트롯사에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국악계에서는 완성된 인재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트로트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기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 이후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국악의 세계는 여전히 좁고 냉정했습니다. 무대는 한정되어 있었고 생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박수보다 연습실의 침묵이 더 익숙했고 스포트라이트보다 형광등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이 흘러갔고 홍성윤은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미스트롯 스타 도전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 됩니다. 홍성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녀가 왜 국악이라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어떤 삶을 요구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악은 재능만으로 버틸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특히 가야금 병창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삶 전체가 그 훈련에 맞춰 재편되는 분야입니다. 홍성윤은 어릴 때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실에서 보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고 주말과 방학은 쉼이 아니라 집중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일상은 그녀에게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국악을 한다는 선택은 곧 평범한 성장 과정을 내려놓는 결정과 같았습니다. 가야금 병창 훈련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일이고 그만큼 고통과 인내가 따라옵니다. 손가락 끝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굳은 살이 생기기도 전에 다시 벗겨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습이 길어질수록 통증은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은 결코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노래와 연주를 동시에 완성해야 하는 병창의 특성상 작은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호흡이 조금만 어긋나도 소리가 갈라지고 손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전체 음악이 무너집니다. 그 압박 속에서 홍성윤은 수없이 멈춰섰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했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자주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전통의 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과 무대 감각까지 요구받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악의 기본기를 지키면서도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고 자신만의 색을 분명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홍성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진 명인에게 사사한 시간은 그녀의 음악적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정통계보를 잇는 지도 아래에서 기술뿐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배웠습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소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 훈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 위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상주전국국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은 그 모든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이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국악계에서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성윤에게 이 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악의 세계는 여전히 무대가 제한적이었고 생계와 예술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홍성윤은 다시 연습실로 돌아갔고 또다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에게 가장 익숙했던 감정은 확신보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원사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차세대 예술 인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것이 곧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인정은 있었지만 길은 좁았고 가능성은 있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긴 시간의 누적은 훗날 홍성윤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는 늘 버텨온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는 말,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계속 이 길을 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무대 위에서는 담담했지만 그 소리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고민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이가 훗날 미스트롯 4무대에서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가 됩니다. 2017년 대상 수상 이후의 시간은 홍성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조용한 구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무대가 늘어나고 이름이 알려지며 삶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악의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 영광이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일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연은 여전히 한정적이었고 국악이라는 장르는 대중시장과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설 기회보다 연습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고 박수보다 침묵이 익숙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흔히 말하는 슬럼프와는 조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폭발적으로 몰려오는 시기라기보다는 조용히 흔들리며 방향을 잃어가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가도 되는지, 내가 선택한 예술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홍성윤은 그럼에도 국악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프로젝트와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고 국가가 인정한 차세대 예술 인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은 상징적 의미에 가까웠을 뿐 현실적인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은 있었지만 지속성은 불확실했고 인정은 있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와는 멀어졌지만 대신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무대 아래에서 버티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백으로 보였을 이 시간은 홍성윤에게 있어 감정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흔적은 그녀가 선택한 노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 떠나지 말아주세요. 날 두고 날아올라라는 가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누군가의 부재를 상상하며 견뎌야 했던 시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노래를 불렀지만 그 소리 안에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지금의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질문들은 관객에게 직접 던져지지 않았지만 노래를 통해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세계에서 오래 버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감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 화려함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깊이. 홍성윤의 목소리에는 바로 그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에 미스트로사라는 무대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무대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받는 자리였습니다. 트로트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그대로 들고 대중 앞에 서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홍성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찾아온 미스트로사 첫 무대는 이 모든 시간을 응축해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마침내 미스트로사 첫 무대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공백과 수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무대였기에 이 순간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는 자리였습니다. 홍성윤은 그날 다른 누구와도 같은 방식으로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트로트에 익숙한 형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홍성윤은 가야금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이 선택은 안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에 가까웠습니다. 국악을 트로트 무대에 올리는 순간 장점보다 이질감이 먼저 보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걱정했습니다. 가야금이 트로트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을지, 국악의 색이 오히려 벽이 되지는 않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홍성윤의 선택은 도망이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악을 장식처럼 사용하지 않았고 가야금을 소품으로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야금은 배경이 아니라 주체였습니다. 노래를 받쳐주는 악기가 아니라 목소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존재로 자리했습니다. 홍성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단단한 뿌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무대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가야금 소리가 곧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트로트 특유의 정서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의 깊이를 더하며 감정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무대는 실험이 아니라 오랜 준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스터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안성우는 가야금보다 목소리가 더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으로 그녀의 소리에 담긴 순수함과 깊이를 동시에 짚었습니다. 장윤정은 단점을 찾으려 해도 점수를 깎을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완성도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송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악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설명보다 강한 인정의 신호였습니다. 이 반응들은 계산된 연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칭찬도 방송을 위한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가까이 쌓아온 연습과 인내, 그리고 버텨온 시간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홍성윤의 첫 무대는 우연이 아니라 축적의 증명이었습니다. 관객의 반응 역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시선이 노래가 끝날 즈음에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번 시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를 기점으로 홍성윤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됩니다. 국악 출신 참가자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녀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전통이 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대를 완성시킨 마지막 요소는 조명도, 편곡도, 심사위원의 극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홍성윤을 지탱해온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족, 그리고 부모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 무대 뒤로 조용히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홍성윤의 무대를 완성시킨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언제나 화면 밖에 있었습니다. 조명도 닿지 않고 방송 자막에도 크게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의 모든 시간에 가장 깊게 개입해온 존재들, 바로 부모였습니다. 홍성윤의 부모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등장해 눈물을 보이며 사연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앞세워 이야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성윤이라는 가수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획자는
다름 아닌 이 부모였습니다. 국악이라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한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응원하는 대신 현실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딸을 지탱했습니다. 레슨비와 악기 구입, 각종 대회 참가 비용까지 국악을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지출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선을 그은 적이 없었습니다. 홍성윤이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무모의 하루도 더 바빠졌습니다. 말없이 차를 몰아 레슨 장소를 오갔고 대회 일정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정했습니다. 성과가 없던 시기에도 먼저 건넨 말은 다그침이 아니라 괜찮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응원단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감당하는 매니저형 부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그곳에는 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불고기나 잡채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상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부모가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과보다 네가 먼저다. 무대에서 잘했는지, 상을 받았는지보다 오늘 하루 얼마나 지쳤는지를 먼저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툰 손놀림으로 잡채를 만들며 농담을 던졌고 어머니는 말없이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 밥상은 홍성윤에게 다시 연습실로 돌아갈 힘이 되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선택은 성공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지언정 앞에서는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쌓여 홍성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부모는 무대 앞이 아니라 여전히 무대 뒤에 있습니다. 방송이 있는 날이면 시간을 맞춰 텔레비전 앞에 앉고 투표 방법을 익히며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알립니다. 지역에서는 어느새 홍성윤 부모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홍성윤은 여전히 가수 이전의 딸입니다. 무대 성취보다 건강을 먼저 걱정하고 긴장한 목소리보다 식사는 했는지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부모가 되었다기보다 여전히 딸의 하루를 지켜보는 부모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홍성윤 가족의 진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가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현실적인 예술가의 집, 불안정한 길을 선택한 딸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홍성윤이 왜 미스트롯4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녀의 무대에는 단순한 기교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과 트로트를 동시에 품은 희소성은 그 자체로 큰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홍성윤의 진짜 힘은 장르의 조합이 아니라 그의 장르를 살아온 시간에서 나옵니다. 국악 엘리트로 시작해 대상까지 올랐고 이후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다시 견디며 도전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서사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스트롯 4무대에서 그녀의 노래가 특별하게 들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부르기 위해 올라선 무대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소리에는 조급함이 없고 과시도 없습니다. 대신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 특유의 여유와 단단함이 흐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의 재능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낸 시간, 말없이 차를 몰던 날들, 밤늦게 차려진 밥상,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던 침묵의 응원이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노래는 결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홍성윤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서 끝까지 버티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흔들릴 때도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성윤은 스타를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앞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국악의 뿌리를 지닌 한 사람이 어떤 길을 만들어갈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미스트롯4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성윤이라는 이름이 이번 시즌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승이라는 결과를 떠나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이 무대 이후 어떤 노래로 다시 우리 앞에 설지, 홍성윤의 다음 선택을 지켜보는 일은 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